자, 지금 시간이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 9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보겠습니다. 월봉은 다시 양봉. 예, 아직 상단선까지는 안 왔고 하단선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예. 월봉은 다음 달에 저가만 지키면 매수예요. 예,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만 지킬 수 있으면 매수. 예, 이번 달 저가 무너지면 1월 달 저가 무너진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현재의 월봉은 저가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예, 이번 달 저가를 다음 달에 지키면 매수 전략 사용할 수 있고, 반대로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면 1월 달 저가가 붕괴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봉. 주봉이 복잡해요. 그래서 주봉에 대한 이야기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개파락이 크게 왔어요. 개파락이 크게 오면서 여기 하단선, 여기가 하단선 1번이고 하단선 2번 할게요. 이렇게 하단선인데, 예, 각도가 별로 안 좋아요. 1번은 2번만 각도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선은 이렇게 3번, 4번, 5번, 요걸 상단선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3번하고 4번은 썼고 5번은 안 썼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강한 상단선은 5번, 강한 하단선은 2번. 예, 그 안에 있는 1번, 3번, 4번은 다 약한 선입니다. 지금 1번 닫고 튕겼고요. 4번 위에까지 올라왔어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가 되면 고가랑 저가는 상승 구간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예, 상승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월 달은 조금 더 상승에 유리한 거죠. 다음,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여기요, 고가요.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갑니다. 그죠? 이렇게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으면 방향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게 하나. 그러니까 지금 저가를 지키고 올라왔잖아요. 그거보다 고가를 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슈는 뭐냐면 다음 주 고가예요. 다음 주 고가. 다음 주 고가가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그러니까 3월 1주의 고가가 2월 4주의 고가를 넘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해요. 이러면 방향이 상방으로 바뀌죠. 일단 고가는 상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가만. 그럼 반대로 고가를 하방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2월 4주의 고가가 2월 3주의 고가보다 낮고, 엔드. 3월 1주의 고가가 2월 4주의 고가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되니까 이번 주의 고가는 지난주 고가보다 낮아야 하지만 다음 주 고가보다는 높아야 돼요. 다시, 이번 주의 고가는 지난주 고가보다 낮아야 되지만 다음 주 고가보다는 높아야 되니까 높은 위치에서 낮아야 돼요. 이번 주의 고가는 최대한 높으면서 지난주 고가보단 낮아야 되니까 지난주 고가에 최대한 가까이 붙는 게 사실상 하락하기엔 더 유리하겠죠. 예, 요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종가가 하락하면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여기 종가, 여기 종가. 그러니까 지난주 종가보다 내려가면 1월달 종가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기 싫으면 종가가 상승해야겠죠. 네. 이 구조는 3월 첫 번째 주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가가 하락했잖아요. 네. 지금 종가가 하락했다라는 건 지금의 적정 지수는 1월달 종가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내려가기 싫으면 종가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네. 1월달 종가 아래로 내려가기 싫으면 지난주 종가보다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호재가 떠도 종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종가 밑에 있으면 1월 종가로 가야 되니까 1월 종가로 가지 않는 방법은 지난주 종가 위에 노는 수밖에 없어요. 저가는 지금까지는 그냥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저가를 깨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조건은 여전히 유지되는 거고, 매도는 지난주 저가랑 상관이 없어요. 매도는 지난주 고가를 넘지 않아야 매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고가 쪽으로 회귀하는 게 신규 매도자에게는 좋은 거고, 매도 보유자 입장에서는 그냥 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게 좋은데, 저가를 안 깼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의 흐름은 그렇다. 지금 상태는 고투, 저투, 중투 다 내려가고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그때부터는 애매해져요. 왜냐하면 고투는 이제 완전히 상방이 되거든요. 저투나 종투는 아직 내려갈 수 있어요. 짧게는 3월 1주에서 길게는 3월 2주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저가랑 종가는 좀 기대해 볼 만한데, 고가는 이번 주가 끝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난주 고가 넘지 않고 윗골이 길게 달아야 돼요. 그게 베스트입니다. 자, 이제 일봉. 와, 이거 뭐 상단선 있는데 그대로 왔어요. 이건 생각하지 못한 흐름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상단선이 있긴 했지만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한 365까지 갔다가 아래로 내려꽂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좀 구경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일봉도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을 해야 납득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반등의 가장 핵심은 거래량이죠. 거래량 안 나와요. 거래량이 딱 터졌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자, 이게 월요일이에요. 오늘 월요일. 월. 그런데 고조종이 다 하락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내렸어요. 그래서 투심이 다 횡보했습니다. 투심이 죄다 횡보했어요. 자, 이제 앞으로 3일 화, 수, 목 다 투심은 내려가요. 고로, 여기서 중요한 건 고로. 상승하려면 다 상승해야 돼요. 이게 위로 갈 거면 고조종이 3일 동안 다 상승해야 돼요. 고저종이 3일 동안 착착착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면 목요일이 제일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일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하단선은 하나, 둘, 1, 2.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여기 사이에 움직일 것 같아요. 부합이라면. 그러면 370에서 365 사이에서 이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고가를 넘어도 고가 투자 심도는 안 올라가고, 저가를 지켜도 저가 투자 심도는 횡보해요. 그 말은 봉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투심은 내려가는 구조고요. 만약에 내일 음봉 난다. 예를 들면 내일 위로 갔다가 내려와 가지고 음봉으로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로 잠깐만요. 다 지워보죠. 자, 내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났다고 해보자고요. 예, 이게 내일 끝난 봉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날 일구간을 또 지나잖아요. 그럼 고가가 낮아지면 지금까지 가장 높은 고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중에 제일 낮아지니까 이 고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그죠? 종가는 가장 낮은 종가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니까 종가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저가예요. 저가는 여기 깨지면 여기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깨지면 2번도 깨지는 거죠. 이런 구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려놓은 봉은 위로 가려고 그려놓은 봉이에요. 예, 일봉 자체는 상승을 보고 그려놓은 봉인데 시간은 목요일까지 하락을 그려놓은 봉이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의 마무리는 지금 현재는 위를 보는데 시간은 목요일까지 아래를 보는 구조라 중간에 봉이 음봉이 나면 방향이 바로 틀어져요. 그리고 저가를 깨면 주봉의 저가를 다시 깨는 거죠. 그럼 여길 깨면 2번을 깨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로 가겠죠. 지난주 저가로 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예, 끝이 나는 거예요. 왜? 358은 지난주 저가이잖아요. 지난주 저가이지만 이번 달 저가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봉이 월봉이 저가에 최대한 가까이 붙는다라는 것 자체는 저가를 깨겠다라는 의도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래일 수가 화, 수, 목, 금 다음 주 월요일인데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지난주 저가 부근에서 끝나거나 지난주 저가를 깼다. 그러면 다음 달에 이번 달 저가를 깨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3월 달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3월 달에는 1월 달 저가를 깨고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승으로 간다면 화, 수, 목 다 위로 가야 돼요. 다. 화, 수, 목 모두 상승해야 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상승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지난주 고가를 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구조는 화수목 다 상승하거나, 그죠? 화수목 다 상승하거나 아니면 이번 주 저가는 한 번 더 깨진다. 라고 보여집니다. 됐죠? 예.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그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선물은 똑같고요. 주봉 좀 다른 게 주봉은 지난주 상승했어요. 그래서 주봉은 계속 상승 모드고 주봉에서 선물상 상단선의 위치는 P5 여기까지 봤거든요. 369.25니까 여기서 0.2만 더 오르면 이제 상단선이 도달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를 고민할 수 있는데 신규 매수자는 들어올 수 없는 위치에 이미 왔다고 보시면 돼요. 글쎄요, 하단선이 강한 거는 59.04 정도에 있는데 이건 지난주 저가랑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흐름 자체가 다시 가면 안 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가면 안 된다. 자, 일봉도 종가는 상승했고, 그 다음에 고가는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투하고 저투는 하락 시작했고 종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했으니까 내일까지는 유효하고 수요일부터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코스피 200은 보시면 내일도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떴다가 내려올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위로 떴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종가는 하락하고 마감하지 않을까. 물론 고가랑 저가는 상승할 것 같아요. 내일은 고저는 상승이고 종가만 하락할 것 같은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뭐 다른 건 뭐 별로 할 얘기 없겠죠.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럼 코스피 200 지수로만 보고 얘기할게요. 자, 오늘이 며칠이냐면 21일이에요.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5일이 일단 이번 주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말일이에요. 말일. 이게 25니까 26, 27, 28일이죠. 그 다음에 3월 며칠이죠? 캘린더 좀 볼게요. 3월 1일이 휴일이잖아요. 3월 1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3월 1일 3월 1일이 2, 3, 4잖아요. 그럼 여기가 2일이에요. 여기가 3월 2일, 그 다음에 3월 3일, 3월 4일이에요. 그러면 5일은 휴일이고 7, 8, 10이다. 7, 8, 10이니까 지금 하루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루 더 만들어야 돼요. 만기일까지. 다시 여기가 21일, 22 맞나요?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8일, 3월 2일, 3월 3일, 3월 4일 이렇게 해서 주봉이 하나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월 7일, 3월 8일, 그 다음에 3월 9일자 일봉을 만들어야 되니까 내일 매트릭스가 선물 옵션 만기일날 매트릭스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올라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만기일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한쪽으로 쏠려 있는 매트릭스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3일 동안 1구간이었다가 그 뒤로 3일 동안 0구간이었다가 이틀 동안 1구간이었다가 이틀 동안 0구간이라는 거는 일정한 방향이 없이 그때그때에 따라 투심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방으로도 가져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일 고가 올리고 저가도 붕괴 안 시키는 거죠. 내려는 가되 붕괴는 안 시키고 종가만 뭐 한 틱 올리거나 아니면 하락시키거나. 그래 놓고 수요일부터 딱 하락시키면 만기일까지는 전략이 완전히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는 흐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방으로 갈 거면 화, 수, 목 다 올라야 됩니다. 화, 수, 목 다 올라야 되고 하방으로 갈 거면 내일이든 모레든 하루 음봉으로 내려 꽂으면 돼요. 그러면 주봉이 음봉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제 선물까지 다 봤죠? 돈을 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현물 샀어요. 1329억, 외국인 638억, 기관 906억.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을 3240억을 샀습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개인이 현물을 샀기 때문에 하락. 그죠? 외국인이 선물을 샀기 때문에 상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상승하는 건 막았고 실제로 지수가 하락했잖아요. 지수는 하락했으니까 상승은 막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선물 매수로 하락도 막았죠. 그래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뒤에 돈이 움직인 걸 보면 외국인은 풋을 101억 샀어요. 101억. 선물을 3240억 사는 동안 101억을 샀죠. 아까 70억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다 메꿔놨어요. 그래서 옵션은 최다방이에요.
옵션 100억, 미니 35억, 위클리 13억. 예, 싹 다 하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외국인이 하방 세팅을 했다. 네, 쬐끔. 드디어 외국인이 하방에 조금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날로 보입니다. 예. 선물은 3,240억을 매수했으니까 3조 남았나요? 3조 남았습니다. 3조. 자,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3조 남았고 개인은 포지션이 없어요. 다 털었기 때문에. 자, 매수한 걸 매도했죠. 비싸게 매수하고 싸게 매도했으니 개인은 다 손절당한 거고, 외국인은 아직도 3조 원 정도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청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거래 일수가 6일, 5일, 11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11일 동안 3조 원을 청산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속도가 느려요. 예, 상방으로 갈 거면 개인적으로는 속도가 꽤 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악은 횡보예요. 최악은. 최상은 하락이고 최악은 횡보로 보여요. 이거 뭐 위로 올라가가지고 먹을 게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크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들고 있고 현물 매수로 들고 있으니까 현물 매수해서 내려가는 거 맞고 선물 매도해서 올라가는 거 맞고, 장중에는 현물을 팔아가지고 상승을 막고 선물을 사가지고 하락을 막고 계속 그냥 횡보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양매도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주봉은 4주째 횡보예요.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상태에서의 흐름은 주봉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런 흐름이 없는 상태예요. 주봉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보시면 금세 느낌이 오실 거예요. 주봉 시가 얼마냐면 364입니다. 네, 지금 368이에요. 4%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 올랐다는 얘기예요. 1%. 한 달 동안에. 뭔가 급등하고 급락하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위로 가려면 3일 연속 상승해야 된다. 3일 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음봉이 나오는 형태가 완성되면 아마 그 다음날 저가를 깨면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양봉일 때만 홀딩이 가능하고 저가를 지키고 있을 때만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만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